예, 최종 정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자료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2023년 판례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정리를 한번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올해 이제 로스쿨 6월 달 보는 모의고사, 8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있어서 6모, 8모, 10모 그러는데, 그것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민사소법 사례 중에 가장 최근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월 27일 날 봤는데, 6월 27일 날 제가 그 조교한테 야, 그 문제 좀 보내줘라 그랬는데, PDF로 보내줬어요. 그 PDF로 보내주니까 한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글로 다 쳐가지고 또 뒤에 우리 사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답안지를 좀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대입이라고 전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달라 그러면 금방금방 주는데 이제 볼 일이 없다고 그거 못 준다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답을 모를 일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갖도록 하는데, 지금 7문제더라고요. 보니까 7문제인데 일문의 1은 있잖아요. 일문의 1을 보시면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일문의 1을 보시면 참 짜증이 나는데, 그냥 대략 문제를 보시면 제가 보고서 찢어버리고 싶었었는데, 갑은 2023년 3월 3일 을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은 2023년 3월 10일 소장이 기재된 을의 주소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2023년 3월 10일 갑이 청구를 다툰 취지 답변을 제출했는데, 그 다음날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거 어디 많이 봤잖아요. 제1심 법원은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을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송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을은 후이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제2심 법원은 2023년 11월 11일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보는 을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문제, 을은 2024년 6월 1일 출소하였고, 몇 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징역 한 1년 살았나 봐요. 그죠? 그래, 출소하였고, 2024년 6월 3일 우리 판결 정보를 받은 후 2024년 6월 13일 제1심 법원, 만약에 작년에 이맘때였으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 이게 이런,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뒤에 비슷한 문제가 또 한 문제 더 있는데, 그러니까 7문제 중에 2문제가 우리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우리 것도 풀어봐야 되지만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의 그 변호사 문제, 그 다음에 법원 행시 문제, 법무사 문제, 이게 반대일 거네요. 그쪽에 가서 제가 작년 봄까지만 해도 니네들은 변리사 문제나 법원 행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법무사나 법원 행시, 변호사 문제, 특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이 풀어봐야 된다는데,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 2022년도 10월 모의고사에 채권자 취소권과 중복죄소가 나왔었어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과 중복죄소, 채권자 취소권의 중복죄소가 2022년 10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 다음 23년도에는 모의고사만 그냥 나눠주고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면, 2022년도 문제 중에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기판형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채권자 취소권이 나왔으니까 2023년도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나올 거다 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와서 진실을 얘기하지만 그런 섣부른 판단으로, 그지만 중복죄소는 반드시 나올 거다 그랬어요. 2023년도 내내 제가 한 얘기는 중복죄소는 나올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채권자 취소권하고 결합돼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2022년도 10월 모의고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한번 풀어보신 사람들은 말은 않겠지만, 그걸 굉장히 도움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 호환이 되고 있는 거, 호환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뺄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 시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봐라. 결국은 각 교수들, 그러니까 이 문제 낸 교수가 변리사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 내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전원일 교수 같은 경우에 이 판결 자체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차 얘기했었고, 뒤에 또 이제 이따가 끝나면서 풀어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거의 변호사 모의고사 문제가 한 21년도 것부터인가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법원 행시나 이런 문제, 법무사 시험 나오는 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이 정도 돼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미리 지금 한번 딱 사례 읽어보니까 작년에 보신 분들 혹은 올해 이제 제가 기출문제 곧 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익숙한 거는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있지만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거나 새로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군대 얘기할 건 없지만 짬밥이 무서운 겁니다. 일단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초시생하고 이제 재시생, 삼시생 가면 갈수록 짬밥이 달라지고 그게 다른 말로 이제 익숙함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자마자 이거 뭐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일단 이 문제의 목차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문제의 소지해 놓고 일단 공시송달이 효력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공시송달이 효력이 없으면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소재기 시에 공시송달이 아니잖아요. 소송 중에 공시송달이니까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겠죠. 그러면 추안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목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 2번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추안항소가 될 거냐. 그러면 추안항소의 사유가 뭐예요?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럼 과실이 뭐냐 해가지고 여기서의 논의는 그겁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 위반. 그러면 185조에 주소 변경 의무가 있냐라는 거죠. 주소 변경 의무가 있냐. 교도소에 가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교도소 갔다 그래도 몰라요, 요새? 다 알지. 그냥 맨날 면회 오고 막 변호사랑 맨날 상주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어차피 민사소송 185조에 보면 주소 변경 의무가 있는데 교도소에 가니까 변경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으니까 과실도 없겠죠. 그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면 과실이 있겠지만 185조에 해당하는 주소 변경 의무는 교도소는 누구한테? 교도소 소장한테 의무가 있는 거지. 이 당사자에게는 교도소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얘기하면서 결국 185조에 주소 변경 의무가 없으므로 따라서 과실도 없고, 과실이 없으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추안항소할 수 있죠. 언제부터? 소장이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걸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뭐 이렇게 해서 결론. 뭐 이런 뻔한 겁니다. 그죠?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실 의무 위반에 관한 문제와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따져주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원래 2022년도인가 21년도 판례여가지고 그냥 작년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최신 판례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한 발 늦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시험 문제는 훨씬 익숙함이랄까요? 어떤 긴장감이 없어요. 왜냐면 상위 75%를 중요한 게 아니라 하위 25%를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변리사 시험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와요. 기껏해 한 문제 정도, 변호사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작년 문제, 23년도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판례가 3문제, 2022년도 판례가 3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 정리하면서 제가 6월 모의고사까지 검토하고, 그래서 진도별로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6월 30일이 이제 잡혀져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1교시하고 2교시는 대략 진도를 나가면서 중요한 판례가 어떤 게 있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3교시에서 변호사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례를 한번 사례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교시를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정리를 하되 판례 중심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판례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이론적인 문제나 쟁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례 정리하면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보면 맨 처음에 들어가서 비송하고 소송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판례와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특히 23년도에 많이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가 이 소송하고 비송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송과 비송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송은